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털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사용하는 함수의 그래프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 못하면은 뭐한 얘기로 수포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좌표와 그래프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자, 좌표입니다. 좌표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씁니다. 좌표값을 올려라, 기준을 올려라,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쓰이는데, 수학에서 나오는 좌표는 뭐냐? 우선 X축, Y축, 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축? 그냥 축이니까 축인갑다? 축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큰 의미는 뭐냐면 저게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자, X축은 좌표 평면이라 하는 건 사실은 좌표 평면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임이에요. 무한이죠. 그 크기가 무한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한입니다. 자, 무한의 기준점을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상의 선이죠. 실제 보면. 그 평면을 위의 평면과 아래 평면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가 포개해 줄 수 있는 기준선, 그걸 X축이라고 그래요. X축. 그럼 X축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 플러스 값으로 하고, 아래에 있는 값들은 전부 마이너스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빨갛게 요 표시된 이것이 나중에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원점. 원점은 원자가 이 원자죠? 어떤 원자입니다. 기원 원자예요. 저기 보면 하늘의 중심이죠. 사실은. 그렇고 X축이라 하는 것은 아래 위 상하 평면을 접을 수 있는 대칭되는 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X축, Y축은 뭐냐? Y축은 좌우로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면을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포개보자, 대칭시켜보자. 그걸 Y축이라고 그래요. Y축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스 값,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값이라고 정하자. X축, Y축이 왜 알파벳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XY만 선택하느냐? 그 데카르트가 그렇게 정했어요. 일전에 저 앞에 함수편에서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라이프니츠라는 양반이 함수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할 그 당시는 이게 뭐야? 가령 y는 2x 어쨌단 말인데 y는 x제곱 플러스 3 x 3조 어쩌고저쩌고는 y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뭘 하자는 건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이 좌표 개념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데카르트 씨가 X축, Y축 또는 Z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한 거죠. 스몰 a, b, c는 상수라고 하자. 그때 한꺼번에 정했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래서 X축, Y축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라 하는 것은 X축과 Y축을 동시에 딱 꽂았을 때, 이 직교좌표입니다. 이 직교좌표를 그래요. 축이 직각일 때 이걸 직교좌표라고 그러는데, 만나는 점을 기준되는 점, 원점. 자, 이 원점을 상대로 해서 아까 X축 위에 있는 건 플러스 값, 아래 거는 Y 값이 마이너스 값 1 되겠죠?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 X양수, Y양수를 이루게 되고, 그를 우리는 1상한 또는 1사분면, 지금은 4분면 용어를 쓰죠. 그 다음 요쪽은 Y축 왼쪽이니까 X는 마이너스
x축 위이니까 y는 플러스 2, 4분면. 그 다음 이거는 x축 아래, y는 마이너스, y축 왼쪽, x는 마이너스, 둘 다 음수인 걸 3, 4분면. 그 다음 이쪽은 y축 오른쪽이니까 x값은 플러스 값, x축 아래니까 y값은 마이너스 4, 4분면. 이걸 1, 2, 3, 4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1, 2, 3, 4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1, 2, 3, 4. 이 수학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세월 가는 걸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시계는 보통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월이 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상감수에서 양각, 음각 할 때 기준선이 있고 선이 또 하나 움직입니다. 움직일 동자, 선분경, 동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양각이라고 하고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음각이라고 해요. 그 이유야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했는데 그 안에는 세월감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정해지지, 플러스가 보통 좋은 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정하지 않았나 하고 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쌍이란 말은 순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소괄호로 표시해요. 이 중괄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A, B라고 하는 것은 요건 집합이에요. 요건 B, A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합 속에 배열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상은 A, B가 이 두 개가 같지 않은 이상 B, A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지 말고 쌍을 이룬다. 자, 이 좌표평면 옮겨보면 둘 다 양수면 원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졌고 X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떨어졌을 때 이 점의 위치가 P, 요거 점의 이름입니다. 대문자로 써요. P, A, B. 이게 순서쌍이죠. 그러면 A라는 값은 실수값으로 뭐든지 올 수 있고 B도 뭐든지 올 수 있고 이 좌표 평면에 무수히 점들이 찍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옛날 TV 브라운관 보면 TV가 브라운관 시절에 이게 주사선이 몇 개죠? 500개나 524개인가? 그래 막 이렇게 찍혀 가지고 화면이 전체 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사선 하나 딱 위치가 순서상 A,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좌표 종류는 평면 좌표와 공간 좌표가 있어요. 평면 좌표는 여기처럼 X축, Y축 해서 두 축으로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평면이에요. 공간 좌표는 우리가 지금 공간 좌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놓여 있습니다. 이제 축이 세 개죠. 일로 가는 게 X축이에요. 일로 가는 게 X축이고, 일로 가는 게 Y축이죠. 직각입니다. 여기다가 하늘로 치솟는 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Z축이에요. 그들은 서로 직각입니다. 이런 걸 공간좌표인데 기하에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과과정 바뀐 올해부터 시작되죠. 그 공간좌표 기하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좌표는 그렇고 이젠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그래프음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프가 이해 안 되면은 그래프를 볼 줄 모르면 수학 끝입니다. 수학 끝이에요. 명심하세요. 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y = fx의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 그래프가 g로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0으로 왔어요. 이게 집합이죠? 자, 조건 제시법입니다. x, y라고 한다. 순서 쌍들이죠. 자, y와 x는 f라고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요게 y는 2x, y는 x제곱, 여러 가지 관계식으로, 함수 관계식으로 나타납니다. x는 원소인데 라지 r이 뭐냐 하면 이 리얼 넘버의 r인데 이게 실수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구간은 아주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실수 구간입니다.
실수값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래야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1, 2, 3처럼 이런 모양은 정확하게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 또는 기하학적 어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그래프 하면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그래프가 고안했을 때 데카르트가 처음 제시한 어떤 표시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하학적 표시. 이게 직선도 올 수 있고,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 그래프죠? 올라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는 변화되는 정도죠.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값이니까 이거분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정의는 기울기가 같은 점의 자치, 요 앞강에 미분 계수편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는 감소되는 그 비율이 일정한 그건 직선이고 1차 함수 관계로서 나타납니다. 가령 이건 뭔 소리냐면 y는 있고 2x 플러스 1이다 하면은 어떤 변량 x가 주어지는데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2배를 해가지고 더하기 1한 값을 y로 해서 x, y를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가령 0 같으면 1이잖아요. 그럼 요점 좌표는 0,1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으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죠. 저기 요점이에요. 요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 이런 식이에요. 그럼 1이면 얼마냐? 1 집어넣으면은 값이 3이죠. 1,3이다. 여러분 혹시 함수는 값 집어넣어서 y값이 얼마냐? 카란 걸 알아내는 것이다 하고만 이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의 자, 그래서 y는 2x 플러스를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인 거죠. 이런 점들을 쭉 연결을 찾아서 찍어보면은요, 더 세밀하게 찍어보면 이들은 직선상의, 평면상의 직선으로 딱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정도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애매모호한 것을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프란 개념이 도입됐고 그 그래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어떤 관계식은 값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입니다. 관계식이 y는 이거로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가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변화되다가 x는 이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때 좌우에 값이 있다가 점이 그 다음에 이게 규칙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쭉 나타나다. 곡선 자체는 어떤 변수를 제곱했으니까 변화되는 폭이 굉장히 커요. 팍팍 커요. 직선하고는 틀리죠. 2x 값 2배씩만 커지는데 이거는 x 제곱하니까 변화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요. 변화폭이 똑같다 하면 직선도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가 요 밑에 최소에 와서 머무르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꼭지점이 최소값이다. 그래서 중요한 최대 최소와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꼭지점은 다음 2차 함수에서 더 세밀하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꼭지점은 이 그래프는 요 가운데 이 직선에 의해서 x 이꼴 얼마, 요거 완전 제곱식 고쳐봐야 돼요. 안 그러면 미분을 쓰든지. 여기 만나는 점, 이 점이 꼭지점입니다. 즉 그래프와 이게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의 교점이 꼭지점이에요. 가령 이런 함수는 이게 대칭선이 없어요. 이건 점대칭일 뿐인데 3차 함수라 보면 이게 꼭지점이 아닙니다. 왜? 이게 대칭축이라면 두 개가 포개지지 않죠? 포개져야만이 대칭축이 돼야 그 교점, 그래프와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용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점,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범위를 어디에서, 최대치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디서 끊으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말 그대로 최대, 가장 낮은 점의 y값이 최소값, 가장 높은 점의 y값이 최대값,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들 이제 3차 함수 모양이 주로 이건데, 이것도 x가 뭐 마이너스 5일 때는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 이래가지고 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이러한 형태를 갖춘 모양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함수가 변화되는 변화의 기록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은 소리입니다. 그 변화값들을 기록을 해서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변화되는 형태를, 양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급속하게 떨어지다가 점차로 덜 떨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확 올라가더라. 이러한 걸 나타낸 것이 변화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순수 쌍을 찍어 봐야 돼요. 그 관계를, 함수는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 관계를 만족하는 점이 좌표 평면상의 한 곳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1일 때는 y값이 얼마냐? 1, 뭐. 2일 때는 2, 뭐. 이렇게 해서 관계를 찾아서 x축, y축 그려놓고, 모는 종이 같은 거 거기에다가 그려놓고 점을 콕 찍어보면은요, 그 형태가 나타나죠. 변화되는 모양이 여러분 스스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함수의 그래프고, 이 훈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체감할 수 있고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